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7일 오후 3시입니다. 김진현 선생은 원래 86살의 원로 언론인이시고 과기처 장관을 지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최근에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이라는 아주 두툼한 회고록을 썼습니다. 653페이지인데 나남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언론인, 장관, 대학총장,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경험한 분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가지고 쓴 책이라서 아주 인용할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 회고록에 아주 눈에 딱 뜨이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고록에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가 등장합니다. 라이샤워 교수는 일본에서 나신 분인데 이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신 대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계셨고 특이하게도 1960년대에 존슨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주1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이던 1970년대에 하버드 대학 부설 니만 재단 초청으로 연수를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만 재단은 아주 유명한 언론인 연수 기관입니다. 니만 재단 출신이 퓰리처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기자들도 니만 재단 출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선발 과정이 까다롭고 유명한 기자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 영화에도 등장하는 이 니만 재단에서 김진현 씨는 연수를 받고 있다가 그때 1972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유신 조치를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김진현 선생은 오전 강의가 끝나고 니만 재단 사무실 라운지에서 뉴욕 타임스를 펼치니까 일면 톱에 탱크가 한국 국회 정문을 막아 쓴 사진과 함께 유신 계엄 선포 기사가 실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저도 기자 시절이니까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헌정 질서를 중단시켜 버렸으니까 물리력으로. 김진현 선생은 눈물이 났다. 이제 신문사도 문 닫겠구나. 나는 어찌해야 하나. 이런 상념에 사로잡혔답니다. 니만 동료들도 있는데 눈물을 보이기가 미안해가지고 정문을 열고 뜰로 내려가는데 다리 힘이 빠져서 계단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 열흘쯤 뒤에 하버드 대학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가 주동을 해가지고 학자, 전직 외교관 등 10여 명이 박정희 독재를 맹렬히 비판하고 압력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김진현 선생은 라이샤워 교수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옌칭 도서관 그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옌칭 도서관은 연경 도서관인데 이 동아시아에 대한 자료가 많은 곳입니다. 저도 니만 펠로우로서 1996년, 97년 1년 동안 하버드에 있으면서 이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이 도서관에 가면은 한국 자료도 많고 북한 자료도 많고 해서 아주 안온한 느낌으로 이 연구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김진현 선생은 옌칭 도서관의 라이샤워 사무실로 찾아가서 우선 유신 반대 성명에 감사를 했답니다. 그러나
유신의 명분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인데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닉슨 독트린처럼 박정희 독재의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충고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친일 정책을 펴는 바람에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라이샤오 교수가 책상을 탕 치면서 화를 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스터 김, 내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가? 연칭 도서관에 한국관을 만든 것도 한국학 강의와 한국학 교수를 독립시킨 것도 나일세. 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네. 한국인들의 개성적이고 직설적 성격으로 해서 한국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한 나라이네. 중국, 베트남, 일본, 내가 일본 전문가이고 주일 대사했고 내 집사람도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은 민주주의 어려워요. 아주 충격을 받았답니다. 김진년 선생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 가지로 큰 충격이었다. 일본에 대하여 경제 기술은 물론 정치 민주주의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나다. 당시 평균적인 한국 사람 모두 그리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미국 최고 일본 전문가의 말씀은 놀랍지만 소화가 어려웠다. 한국만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 특출한 나라인데 오직 박정희가 이를 맡고 있다는 판단은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처음 듣는 말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진형 선생은 회고록에서 그 이후로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아시아에서 한국의 특징, 세계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일반성과 한국의 특수성, 예외성 같은 명제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의 하나가 2005년에 출판된 일본 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아직도 매달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 그럼 라이샤오 교수가 왜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회고록에는 뭐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한국인들의 개성적이고 직설적 성격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의 기반이다 라고 언급을 했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사람이다.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죠. 참고로 한국, 중국, 일본, 뭐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이젠 대만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홍콩도 민주주의 하다가 뭐 중국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민주주의라고는 볼 수가 없죠.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필리핀? 형식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은 부패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도 국민들과 유리된 지배층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더 한번 찾아봅시다.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 번도 쿠데타 일으킨 적 없습니다. 민중혁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인도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어디가 앞서느냐?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선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별 뭐 기억이 나는 데가 없습니다. 아시아에 그럼 라이샤오 교수가 맞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대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 저보고 꼽으면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요 정도 아닐까요? 또 하나 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제일 서쪽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나라 세 나라가
안보상의 위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를 하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 이스라엘, 대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샤워 교수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라이샤워 교수는 특히 통일신라를 높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은 통일신라의 후예 국가입니다. 통일신라는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고 그 바탕에서 한반도를 공간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국민국가, 즉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국민국가를 만든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 있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의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의해서 국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백성이 국민이 되었다. 이 두 대한민국 건국과 신라의 삼국 통일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낙관한 라이샤워는 공교롭게도 통일신라를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이분이 일본의 원인, 일본 발음으로는 옌닌이라는 일본 천태종의 승려가 쓴 여행기 입당구법 순례 행기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책으로 낸 사람입니다. 입당구법 순례 행기는 9세기에 옌닌이 당나라에 가서 한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연구를 하고 불교 서적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천태종을 발전시킨 그것과 이어져 있는 여행기인데 세계 3대 여행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입당구법 순례행기, 참고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쓴 아주 이 사실적인 사례가 많은 9세기의 일본 신라 당나라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책입니다. 해설을 붙이면서 라이샤워 교수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당시의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으로도 이미 오늘과 같은 나라였다. 같은 민족, 언어, 국경을 가지고 한국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한국에 필적할 만한 소수의 국가군 속에 일본이 들어있다. 라면서 이 책에서 특히 당시에 당나라에 진출해 있었던 신라 사람들의 아주 정직하고 능률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 덕분에 세계에 널리 알려진 신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이 옌니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 진출해 있었던 신라 사람들, 특히 장보고의 부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장보고, 신라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짤막하지만은 입당구법 순례행기에는 그 장보고 세력이 당나라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장보고 연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라이샤워 교수가 신라라는 나라는 이거 아주 제대로 된 나라였구나. 인류국가였구나. 특히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구나. 세계적인 나라였구나. 라는 이 해설을 붙였다. 그러니까 신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 발전해가지고 6.25를 거치면서 경제개발을 하다가 박정희라는 존재를 만나서 좀 일시적으로 군의주의 시절로 돌아갔지만 반드시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적중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요,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킨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공산당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까? 아니죠. 일본의 민주주의는 1945년 이후에 메가드 사령부가 들어와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라, 군국주의 색채를 지워라 해가지고 오늘의 일본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산당과 싸우고 공산 침략군과 싸우고 더구나 모택동과 싸우고 스탈린과 싸우고 그리고 산업화를 하면서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과도 싸우고 조사에는 종북 좌익 세력과도 싸우고 해가지고 이런 민주주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주주의입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세우고 지켜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요사이 이재명이라는 또는 문재인이라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자를 만났지만은 라이시아오 교수가 저승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감사합니다.